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오늘은 하루 종일 내내 시장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이 2200포인트 저점을 찍고 나서 정확하게 그 시점부터 반등이 나왔고 오후장에 약간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락은 하락이니까 그렇게 썩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고 결국 코스피는 0.8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비교적 강한 낙폭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점에 조금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종가는 1.5%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딱히 상승했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고 며칠 전에 조금은 강세를 보여주었었던 LG화학이라든지 또 저점에서 조금은 반등이 나왔던 카카오 그룹주들 이렇게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버텨주었다면 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CJ ENM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조금은 낙폭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는 낙폭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는 많지 않았어요. 거의 어제하고 동일한 매도세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도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당일 추이를 보면 외국인이 정확하게 11시 30분 이때까지 순매도 규모가 마이너스 3천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시효과 전까지 마이너스 1800억 정도 약간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동시효과 들어서면서 기관의 물량을 받아가면서 결국 동시효과에 18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가는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의 패턴이 이런 것 같아요. 오전장에 매도하고 오후장에 다 받아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고 한 번쯤은 이런 패턴이 왜 나오고 있는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3일 만에 다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렇지만 기관은 여전히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이닉스가 모처럼 3%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9월 27일 이후로 처음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래도 기관의 순매도는 조금 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는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오늘은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수급이 좋지 못했던 것 같고 반대로 현대차는 오늘 선방을 했었잖아요. 4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줬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KTNG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일단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오일, 한정기술 개별 종목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베팅을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S&P 500이 0.67%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스닥은 0.85%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다우지수는 0.3% 하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못했었고 그게 오늘 아시아 시장까지 계속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를 보면 지금 1%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1.7%, 오늘은 상당히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지수도 0.4%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비한다면 코스피 코스닥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도체 지수는 반대로 어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때문인지 하이닉스는 그래도 크게 빠진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조금은 버텨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1% 이상의 낙폭이 나온다는 것은 체감지수는 훨씬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날에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또 빠졌던 것이 다시 한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오늘도 0.3%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어제만 3% 이상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렇게 두 번의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근 2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이 나왔던 만큼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런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또 어제 영국에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CPI가 10%를 넘었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둘러싼 주변 재료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CPI 발표 당일, 지난주 목요일날 시초가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고 최근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나스닥은 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했다는 쉬어가는 구간, 그런 관점을 충분히 대입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던 만큼 다시 하락세로 진입을 했구나. 그런 관점보다는 충분히 며칠 동안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스피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5% 가까운 상승이 났어요. 거기에 따른 일부 되돌림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2100포인트 초반 부근에서 이쯤이죠.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고점에서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이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고점으로서 해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저점 부근에서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지수가 소폭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저점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 세력들이 들어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돌려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 중에 하나로서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물론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지만 10월 내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새벽에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줄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고 그 때문에 시간 내에서 4% 이상의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보다는 순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작년보다 시장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일부 감소가 있었지만 돈은 더 많이 벌었다.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에서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시간 내에서 하락이 나왔던 만큼 이런 부분이 국내 2차원지 기업들에게도 전가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낙폭이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2차전지는 언제든지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종을 꼽아본다면 저는 단연코 2차전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승장에서도 정말 강했었고 또 지금처럼 금리 인상 국면에서도 가장 잘 버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충분히 돌려 세울 수 있는 업종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오늘 시장을 주도했었던 업종이 바로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가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한수원에서 2주 내로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수주 관련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대표적으로 오늘 한신기계가 가장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슈는 아직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잖아요. 또 원전 수주를 따냈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실적과 연관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올 때는 반대로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고 또 추가적으로 며칠 전에 네옴시티 관련주가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다음 달에 빈살만 왕세자 방안이 무산이 되었고 그 때문에 기대감이 한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다음 달 초에 기업들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할 것이고 그 때문에 다시 기대감이 생겼고 그로 인해 어제하고 오늘 주가의 강세가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는 불이 꺼졌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다시 불이 살아났다고 생각이 되고 또 원희룡 장관이 11월 달에 방문함에 따라서 그 시기까지 기대감이 계속 공존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외국인의 이탈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저는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는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급하게 상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5만원 중반, 또 SK하이닉스는 8만원 초반 이때를 외국인이 저점으로 인식을 했었다면 주가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둘러싼 많은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큰 이탈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또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나아가서 2차전지까지
다시 충분히 시장 흐름을 돌려 세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도 그럼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편안한 저녁 되시고 또 내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잖아요. 때문에 주말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일만큼은 상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